안녕하세요. 장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1월부터 대표님 인생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셔서 작년 2024년. 뭔가 시간 너무 빠르다. 네.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살아오신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내가 그 과정을 아니까 얘기를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또 해봤고,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고민도 해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다는 것도 얘기해 주고 싶고, 분명하게 나는 진짜 완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잖아.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랑 같이 또 일을 했는지, 그런 과정이 단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고난과 또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좀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좀 편하게 듣다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듣다 보면 이런 장하인은 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왔구나 라고, 그런 삶을 보면서 본인들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마다 바닥의 기준이 어느 정도 바닥이셨나요? 그 큰애가 그때 홍천에 우성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큰애가 유치원에서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소풍 가서 사진 촬영이 5만 원이었어. 그때 사진 한 촬영해가지고 애들 그 앨범 만들어 주는 거. 근데 그 5만 원이 없어서 뭐 안 보낸 적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5천 원짜리 티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진짜 여름 내내 입었어. 2개, 3개 사가지고. 그 정도 바닥이었어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요렇게까지 매장 지금은 뭐 한 70개 되지만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온 거지. 이게 14년 됐어요.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 시작한 지는 사실 5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내 개인 매장이 한 5년, 한 7, 8년, 9년까지 왔었고, 그 중간에 또 한 게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한 3년 했었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한 15년 됐는데, 그렇게 한 발자국씩 걸어온 거지. 뭐 아예 없었어. 진짜 바닥이었어.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다닌 적이 없었어. 그럼 그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에 김밥을 시작하신 거죠? 그쵸. 내가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게 있었어.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부유해.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쟤네는 마트도 하고, 쟤네는 뭐도 하고 되게 잘 산다라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 나는 내 생에 여기까지 올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그때만 해도. 단지 부러울 뿐이야. 쟤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지? 어떻게 막 금팔찌 금목걸이에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지? 근데 보면 되게 능력이 있어. 그럴 때는 되게 부러웠어. 근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다 자기 노력인 것 같아. 네. 그런 걸 토대로 한번 얘기 좀 들려볼게요. 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거고, 어떤 사람 중간에 시작하는데, 나는 사실 프랜차이즈 하기 전에 매장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 시작했던. 네. 어렸을 때도 엄청나게 못 살고, 그때 지질나게 못 살았어. 근데 그래도 그런 얘기는 너무 끝도 없으니까 처음 내 이거 꼬마김밥을 시작하는 계기와 그런 과정에서부터 얘기할게. 네. 사실 이게 김밥은 내가 음식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뭔가 남을 퍼주는 걸 좋아하긴 해. 전에 친구들이랑 놀 때는 집에서 막 고스톱 치고, 이럴 때는 집에서 부침개 부쳐 먹고 막 뭐 해 먹었거든. 내가 항상 우리 집에서 해줬어, 그거를. 한창 내가 홍천에 있다가 이제 회사도 다닐 곳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다 내가 우연히 충청도에 가가지고 김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시 홍천으로 와가지고 몇 달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생각도 나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찾을 데가 없어.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내 주변에 찾아보면 회사도 없지, 식당도 뭐 마땅히 들어갈 데도 없지. 그러다 우연히 그냥 김밥집이나 할까? 라고 생각 들었어.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할까라고 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돈이 없을 때 지금 뭐 시중에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이 빌려왔어. 2천만 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찾아갔더니 그 사장님이 원래는 이 계란 부치는 거랑 김밥 싸는 거랑 해서 500만 원 해줬어요. 그래서 500만 원 가가지고 계란 부치고 김밥 싸고 당근 채치고 이런 걸 배웠지. 딱 한 가지였어. 딱 그 하나야. 그 다음에 한 며칠을 배우는데 그 과정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거야. 처음에 내가 장사 시작할 때 김밥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줬더니 맛있다. 근데 이거 500만 원이라 그러니까 500만 원 주고 배운다고 막 뭐라 하는 거지. 주변 친구들도. 나는 안 배울 거라고. 근데 나는 확신해. 내가 그냥 나는 하고 싶어. 그 더 이상 그분들한테 안 물어봤어. 근데 그때 애들이 되게 어렸어. 하나는 4살, 하나는 2살. 그 얘네를 데리고 가서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원장님한테 부탁했어. 애들 4시 반에 좀 받아달라고. 나는 5시 첫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애들 맡기고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애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5일 동안 교육을 받았지. 근데 그런 과정도 쉬운 건 아니야. 진짜 나는 첫 단추가 힘들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내가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합판떼기. 이거 사진 저번에 올린 거 안 올렸더라고. 그 사진 좀 올려봐봐. 이거 사진 거기 이때야. 이때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건데 그 뒤에 봐봐. 보면 뒤에 사진도 보면 호수라고 합판떼기에 냉장고도 없이 시작한 때가 그때였어요. 어떻게든 했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김도 지금 다 우리가 잘라서 주지만 그때는 새벽에 나와서 한 박스 한 박스 김밥 다 잘라야 돼. 손으로 일일이 잘라서 쓰고 지단도 부쳐야 되고 당근도 해야 되고 해서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재료 다 하고 7시 8시에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계속 이렇게 장사를 했지. 근데 첫날 오픈할 때 3만 원 팔았지. 하루에? 응, 하루에. 근데 그때 몇 시간 일하셨어요?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종일? 그게 1인분의 김밥이 7줄이었어. 1인분에 7줄이야. 우리 요새 1인분에 5줄이니까 점주님들이 막 화나는데 나는 1인분에 7줄을 샀어. 그때 2,500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 5월 4일날 오픈했거든. 안 되겠다 싶어서 5월 5일날에 김밥 많이 싸가지고 어린이날에 나갔어. 이걸 무조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김밥 하나씩 주고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 순식간에 그 2통이 다 나간 거야. 반응이 좋았어.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날은 어린이날이니까 영업 안 했고 이튿날에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그 입소문 타고 들어오는 거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들어와. 그래도 홍보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빨라. 그럴 때는 내가 매장에서 가만 서 있으면 뭐해. 사람은 매장 가만 서 있으면 멍청해져. 진짜.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냥 내가 막 움직이고 사람들이 밖에서 왔을 때는 막 저 매장이 뭔가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이게 살아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5월 달에 부추도 나오지, 뭐 호박도 나오지, 이렇게 다 나와. 그 옆에서 부추랑 호박 사다가 부침개 사다가 부침을 붙였어. 양파 넣고. 그 다음에 손님들 올 때 한 장, 옆에 주변 상인들, 이모들 한 장 나눠주면서 친해졌어. 그러면서 하나 매출 하나씩 좀 더 많이 팔면서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여름, 가을까지 70만 원 찍었어요. 3만 원에서? 그때까지 3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간 게 몇 개월 걸렸어요? 5월 달 시작하니까 9월 달 5개월 정도 됐지. 5개월 만에 일단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3만 원에서 70만 원이 됐으면은 거의 뭐 25배 매출이 오른 거네요. 근데 그 사이까지는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어쨌든 꾸준히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출이 올랐어요. 근데 매출이 오르니까 내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 건물주 이모랑 친해요. 그래서 내가 건물주 이모한테 우리 사람 구해야 되는데 한 명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본인을 쓰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단순해요. 나는 너무 좋다. 내가 그것도 또 자랑한다고 주변 그 상인부 이모님들 아니면 옆에 언니들도 있는데 얘기했더니 나보고 미쳤다고. 야, 장사하는데 누가 건물주 쓰냐고. 니 지금 장사 잘 되는데 건물주가 오면 니 이거 분명히 뺏긴다고. 그리고 거기도 월세가 제일 비쌌어요. 우리 게 5만 원이 더 비싸서 원래 다른 데는 50인데 45, 50인데 우리는 55만 원이었어.
그 55만 원은 뭐 내가 잘 많이 팔면 되니까.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 건물주는 좀 짠돌이야. 막 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근데 그거 기준은 다른 거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와 다른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관계는 다른 거야. 감정 소통이 다른 거지. 그 내가 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이모 보고 이모 같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모가 왔는데 세상에 누구보다 더 일찍 나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줘. 자기 아는 손님 다 모셔와가지고 김밥 팔아주고 이래. 그렇게 해서 겨울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잠도 빨리 자고 어느 정도 회복하니까 얘기하더라고. 이제 쉬고 싶다고. 뭐 쉬고 싶으면 또 쉬어야지. 그래서 내가 또 사람을 채용을 했지. 그게 이모 그만둔 다음에도 맨날 내가 명절 때 추석 때도 선물 갖다 드려요. 지금도 제가 아는 건물주는 지금 춘천에 건물주는 제가 드리거든요. 그 이모님도 항상 내가 드렸어. 추석 명절 때는 항상 감사도 고맙다 해서 과일 한 박스 드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 5만 원 깎아준다 그랬어 집세. 야, 이거 순간 좋은 팁이네요. 진짜 이게 건물주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한두 번 추석 그쵸? 명절. 명절 때 선물 드리면 나는 그런 얘기해. 건물주한테 잘하라고. 임대료가 안 오를 수도 있겠네요. 올릴 때는 올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관계가 좋아지잖아. 어쨌든 건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나는 오히려 5만 원을 깎아줬어. 근데 나는 그 5만 원은 그때는 그렇게 크게 비중이라 생각 안 해. 왜냐면 이분은 한 달에 50원을 벌고 나는 5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시간 좀만 더 나오면 5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모 괜찮다고 안 올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그 3년 동안 집 월세 한 번도 안 올랐어. 다른 데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팁이야 진짜. 내가 건물주라서 그러고 내가 세입자라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니까 더 월급 준다 이런 마음 가지면 못해. 각자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지만 오래오래 가고 유명해 가. 관계 좋으면 얼마나 좋아. 왜 꼭 싸워가지고 트러블을 생기냐고. 말 한마디가 어다르고 아다른데 나는 그게 생각해. 그게 되게 한심한 짓이라고 보거든.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모님이 가끔 오면 이렇게 양배추에 밥 싸가지고 또 와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고 이래. 그래서 혼자 진짜 열심히 산다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됐어. 근데 겨울에 내가 어떤 되게 인상 깊게 남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도 얘기해. 점주님들한테도 가끔. 단골 손님 있는데 산을 좋아해. 근데 겨울에 등산을 가야 되는데 저녁에 김밥 싼 거를 새벽 4시에 가지고 가겠대. 그래서 그러지 말고 4시에 오라고. 내가 4시 김밥 1인분 싸준다고. 겨울에. 2인분 얼마야? 1인분에 2,500원이니까 2인분 14줄에 5,000원이지. 그럼 난 나왔어. 3시에. 그래서 2인분 다 싸주고 다시 들어갔지. 근데 이 2인분이 혼자서 먹겠냐? 안 그래. 2명, 3명이서 먹겠지. 어쨌든 가져가면 또 이 사람도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한 사람한테 더 자랑하고 홍보할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홍보니까. 그런 거도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그게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거 하나로 그분은 그냥 단골이 됐겠네요. 단골 됐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나 여기 김밥 전날 부탁하려고 왔는데 그날 싸줬어. 아침에 나와서. 맞아. 나 하나 때문에. 맞아.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날이 있었어. 근데 그 열심히가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는 상상 그 이상으로 열심히 살았어. 단 5,000원이라도 더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올라도 그 다음 해. 근데 서울에서 120인분이 주문이 들어왔어. 120인분. 30만 원, 거의 30만 원 가까이인데 15년 전만 해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 그거는 다음 편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회의 가야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